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손가락을 펴려고 해도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까? 손가락 관절이 부어 보이거나 만지면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이제 주먹을 꽉 쥐어 보십시오. 아픕니까? 이제는 완전히 주먹을 쥘 수조차 없습니까?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입니다. 외과의사로서 서울에서 28년간 의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수술칼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의 통증은 수개월 동안 쌓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뻣뻣함이 느껴졌습니다. 피로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다음엔 부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잠을 깨우는 타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느라 바빴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삼성의료원 수술실에서 마취된 환자 앞에 서 있을 때 제 오른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수술대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후배 외과의가 대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68이었고 갑자기 제 경력이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피를 검사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제 관절이 안쪽에서부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진단했던 바로 그 병이 이제 제 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게 된 피아니스트의 손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손녀를 더 이상 안아 올릴 수 없게 된 할머니가 불구가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울 수도, 병을 열 수도, 자기 이름을 쓸 수도 없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밥을 먹고 씻고 화장실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조금씩 당신의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그것이 제 미래였고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류머티즘 전문의는 즉시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위 점막을 손상시킬 항염증제, 모든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 면역 억제제, 부작용 목록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을 주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실패하면 약물 치료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수년간 무시했던 연구로 돌아갔습니다. 천연 항염증 화합물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읽지 않는 영양학 데이터. 우리는 음식이 아닌 약을 처방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생강뿌리, 병에 든 가루 향신료가 아닙니다. 생생강. 한국 할머니들이 수세기 동안 요리에 사용해온 울퉁불퉁하고 섬유질이 많은 뿌리. 생생강의 활성 화합물, 특히 진저롤과 쇼가올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정확히 같은 염증 경로를 억제합니다. 관절 통증과 부기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의 생성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약물과 달리 소화기관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나, 언제 먹어야 하나, 요리하면 활성 화합물이 파괴되나? 이것이 제가 답을 찾아야 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5cm의 생생강을 섭취했습니다. 갓 갈아서 미지근한 물과 소량의 꿀에 섞었습니다. 공복에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셨습니다. 2주 안에 아침 빼빼 뻣뻣함이 줄어들었습니다. 4주 안에 손가락 관절의 부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6주 안에 안정된 손으로 수술실로 돌아갔습니다. 믿음만으로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무엇을 했든지 임상 연구와 그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근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정확한 일일 섭취량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생강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쓸모없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실수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 황금 시간이 지금 당신에게서 닫히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73이고 서울에서 28년간 의료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것을 녹화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나누려는 것이 제 손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제 수술하는 손, 4,000건이 넘는 수술을 해온 손, 그리고 만약 지금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면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야 합니다. 3년 전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먹을 쥘 수 없었습니다. 제 오른손, 주로 쓰는 손이 오므려지지 않았습니다. 뻣뻣함이 너무 심해서 욕실에 서서 울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였습니다. 손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하늘을 찌르는 염증 수치, 즉시 메토트렉세이트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1,000번도 넘게 처방했습니다. 메스꺼움, 간 손상, 끊임없는 모니터링, 2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을 시도해볼 2달. 그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70살 외과 의사가 자기 경력을 걸고 도박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수년 전에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읽고 무시했던 연구. 생강뿌리, 비스테로이드성 약물과 정확히 같은 염증 경로를 차단하는 진저롤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한 생생강뿌리. 그날 오후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생강뿌리를 2kg 샀습니다. 말린 가루가 아닙니다. 초밥과 함께 먹는 절인 생강도 아닙니다. 신선하고 날 것 그대로의 생강뿌리입니다. 그리고 매일 5cm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관절염 치료를 위해 생강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3가지 중요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규칙, 반드시 날 것이어야 합니다. 생강을 익히면 진저롤 성분의 50%가 파괴됩니다. 강판에 갈아도 되고 얇게 썰어도 되고 위장이 튼튼하다면 통째로 씹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날 것이어야 합니다. 2번째 규칙, 후추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괜찮습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진저롤의 흡수를 2000% 증가시킵니다. 후추가 없으면 생강은 그냥 장을 통과해버립니다. 몸이 전혀 흡수하지 못합니다. 3번째 규칙, 섭취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후 30분 이내에 생강을 먹어야 합니다. 빈속에 먹으면 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서 먹으면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할 때의 흡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 3가지 규칙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5cm의 생강을 갈아서 국이나 밥에 넣어 먹었습니다. 후추를 추가했습니다. 꾸준히 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여전히 손이 뻣뻣했습니다. 2번째 주에 오후 통증이 약간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4주째가 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먹을 쥘 수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6주째에 2달 만에 처음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뻣뻣함이 70%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염증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C 반응 단백질이 48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류마티스 인자는 이전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최 박사가 저를 옆으로 데려가서 제가 실제로 무엇을 복용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몰래 약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빈손과 생강뿌리 봉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진저롤, 특히 식진저롤과 팔진저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관절염 약이 차단하려는 바로 그 사이토카인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생강뿌리를 특허낼 수 없습니다. 땅에서 자라는 것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것을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식이 아니라 약을 처방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강은 염증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관절염, 심지어 염증이 주요 문제인 골관절염의 일부 경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골이 완전히 파괴되었거나 뼈가 뼈에 직접 닿아 마찰한다면 생강으로 그것을 재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있다면, 아침에 뻣뻣함이 있다면, 관절이 따뜻하고 부어 있다면 생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73명의 환자에게 이 방법을 권했습니다. 3년 동안 73명의 환자입니다. 그들 중 6명이 8주 이내에 상당한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상당한 개선이란 진통제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생강이 염증이 있는 관절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용할지 아니면 자연 요법을 시도했다가 2주 후에 포기하는 70%의 사람들처럼 시간을 낭비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 관절염을 위해 생강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끓는 물로요. 하루에 3잔씩. 4주 동안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매일 아침 뻣뻣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수술 도구를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생강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또 다른 민간요법으로 치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산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는데 생화학자가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생강의 활성 성분인 진저롤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생강에 끓는 물을 부으면 3분 이내에 진저롤의 최대 60%가 파괴됩니다. 저는 약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생강 맛 나는 뜨거운 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신선한 생강뿌리에는 진저롤, 쇼가올, 파라돌이 들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성분이 함께 체내의 사이클로옥시겐 아제라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것은 제약 한 겸증제가 목표로 하는 바로 그 효소입니다. 차이점은 생강이 위벽을 손상시키거나 내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이 효소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저롤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입니다. 빈속에 생강만 먹으면 소화기관을 통과하고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강을 시도하고도 아무런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열 문제에 대해 알게 된 후 매일 아침 5cm의 생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아침 식사 전에 씹었습니다. 맛이 엄청나게 강했고 입이 화끈거렸습니다. 3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관절 통증이 아마도 10%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의미가 있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자연 한겸증 치료법을 전문으로 하는 영양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녀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생강과 함께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아침 식사 전에 생강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생강을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지방이요. 진저롤 성분이 장벽을 통해 혈류로 제대로 흡수되려면 지방 분자가 필요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진저롤은 그냥 소화관을 미끄러져 지나가 몸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방법을 바꿨습니다. 저는 생강뿌리 2인치를 갈았습니다. 썬 것이 아니라 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갈면 세포벽이 더 많이 깨지면서 진저롤이 더 많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간 생강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스푼에 섞었습니다. 진저롤이 오일에 녹아들 수 있도록 5분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 이 혼합물을 통곡물 식빵에 발라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2주 안에 아침 뻣뻣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6주 안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주먹을 완전히 쥘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제 수술 정밀도가 돌아왔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여성이씨 환자였습니다. 양손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병뚜껑도 열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쓰는 것조차 손목에 통증이 찌르듯 느껴져 불가능했습니다. 이전에 생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생강차, 생강보충제, 생강사탕.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지용성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생강을 갈아서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또는 무지방이 아닌 일반 요거트 1스푼과 섞어서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전이 아니라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분은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예외 없이요. 8주 후 제 진료실로 돌아오셨을 때 양손으로 꽉 닫힌 병뚜껑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혼자서 요리할 수 없어 딸과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단순한 생화학입니다. 우리는 약을 처방하도록 훈련받았지 천연 화합물이 어떻게 흡수되는지 이해하도록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비 방법만큼이나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진저롤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이때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할 때입니다. 저녁에 생강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약 40%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생강이 염증이 생긴 관절 안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제 몸과 서울대학교 병원의 환자들에게서 직접 목격한 생화학입니다. 7년 전 수술실에 서 있을 때 제 손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메스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이 부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병원에 도착하면 환자 차트를 쓸 수 있을 만큼 손가락을 구부리는 데만 15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53세의 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외과의사입니다. 제 손은 제 전체 경력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저를 실망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절을 파괴하고 있는 염증은 특정한 경로를 따릅니다. 관절낭 안에서 면역체계가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사이토카인을 경보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조직이 손상되면 현장으로 달려가 붓기, 열, 통증을 유발합니다. 실제 부상이 있을 때는 이것이 정상이고 보호적입니다. 하지만 관절염에서는 이 경보 신호가 꺼지지 않습니다. 실제 위협이 없는데도 계속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방하는 약물은 사이클로옥시게나제라는 효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효소는 실제로 통증과 붓기를 유발하는 분자인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듭니다. 약물이 이 효소를 막으면 통증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효소가 위벽도 보호합니다. 약물로 이것을 차단하면 궤양, 출혈, 소화기 손상이 생깁니다. 저는 관절염은 좋아졌지만 응급 수술이 필요한 위 천공이 생긴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신선한 생강뿌리에는 진저롤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생생강을 섭취하면 진저롤이 혈류로 들어가
염증이 생긴 관절로 이동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진저롤은 그 약물들과 정확히 같은 염증 경로를 차단하지만 선택적으로 차단합니다. 위 보호막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나쁜 염증 신호를 줄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과 부산의 여러 연구센터에서 통제된 연구를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강뿌리 2인치라고 말할 때 다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생강뿌리를 가져오세요. 손가락으로 정확히 5cm를 재세요. 엄지손가락 끝에서 첫 번째 관절까지의 길이입니다. 갈색 껍질을 완전히 벗기세요. 그런 다음 섭취하세요. 말린 생강 가루가 아닙니다. 티백으로 만든 생강차가 아닙니다. 신선한 생생강 뿌리입니다. 저는 2017년 3월부터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직후 그 생강 조각을 얇게 썰어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이 매우 맵고 강렬합니다. 입이 따가울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 따가운 느낌이 진저롤 화합물이며 항겸 효과가 작용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주 안에 아침 뻣뻣함이 15분 대신 5분만 지속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6주 안에 손에 경련 없이 4시간 연속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안에 손가락 관절에 눈에 보이는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이고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캘리퍼스로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포만감이 있을 때,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 후에 생강을 먹으면 진저롤 흡수가 70% 떨어집니다. 위산과 소화 효소가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합니다. 이것이 생강차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점심 식사 후 위에 음식이 아직 있을 때 마시면 활성 화합물이 관절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빈속에 섭취해야 합니다.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첫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데 밤새 금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가 비어 있고 소화 시스템이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진저롤 성분이 20분 이내에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염증이 있는 관절로 순환하여 즉시 사이토카인 경보 신호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강을 차가운 액체와 함께 섭취하지 마십시오. 차가운 온도는 진저롤 오일을 굳게 만들어 장벽을 통한 흡수를 막습니다. 생강 다음엔 항상 미지근하거나 실온의 물을 마시십시오. 얼음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운 주스도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이해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생강은 즉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작용합니다. 약국의 진통제는 3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농축된 합성 화학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최대 효과를 보이는데 6주가 걸리는데 자연적인 한겸증 경로를 재건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염증 과정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습관을 유지하면 결과는 영구적입니다. 이제 최대의 한겸증 효과를 얻기 위해 생강을 어떻게 준비하고 섭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효과를 보지 못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생강을 사고 생강을 먹었지만 관절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 흡수의 골든타임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반드시 신선한 생강 뿌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생강 가루가 아닙니다. 슈퍼마켓의 생강 티백이 아닙니다. 생강 사탕이 아닙니다. 신선한 뿌리입니다. 생강을 건조시켜 가루로 만들면 진저롤 화합물이 쇼가올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쇼가올도 어느 정도 효능이 있지만 사이클로옥시게나제 2라는 특정 염증 효소를 차단하는 데는 60% 덜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절염 약물이 표적으로 하는 효소입니다. 신선한 생강은 자연적으로 그것을 차단합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단단하고 매끄럽고 팽팽한 껍질을 가진 생강 뿌리를 고르십시오.
주름지거나 무른 것은 피하십시오. 그것들은 이미 상당한 약효를 잃었습니다. 엄지손가락 길이 정도의 조각이 필요합니다. 대략 2인치입니다. 이것이 하루 복용량입니다. 여기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생강을 철저히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는 위벽을 보호하는 추가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강 때문에 메스꺼움을 경험하는데 먼저 껍질을 벗겼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여러분의 보호막입니다. 2인치 조각을 500원짜리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 주십시오. 약 12개에서 15개 정도 나와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생강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아니면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냥 몸을 통과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들을 유리컵에 넣으십시오.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금속이 아닙니다. 유리만 사용하십시오. 조각 위에 정확히 200ml의 따뜻한 물을 부으십시오. 물의 온도는 섭씨 60도에서 70도 사이여야 합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을 부으면 90초 안에 진저롤 효소가 파괴됩니다. 저는 재부엌에서 환자들과 함께 수십 번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간단한 온도계를 사용했습니다. 끓는 물은 화합물을 죽였습니다. 주전자가 끓고 나서 정확히 4분 동안 식힌 다음 부으십시오. 이것을 정확히 12분 동안 우려내십시오. 5분이 아닙니다. 20분이 아닙니다. 12분이 최적의 추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진저롤 화합물이 물로 방출되고 휘발성 오일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건강기사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섭취 시간입니다. 이것이 생강의 골든타임 원칙입니다. 이 준비물을 하루 첫 식사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위산 수치가 아침 기준선에 있을 때 진저롤이 위벽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장벽을 만듭니다. 생강은 그냥 아침 식사 위에 앉아 있다가 결국 혈류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소화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7세 초의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필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너무 부어 있고 아파서 손주들에게 편지 쓰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함시 말드셀시르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2인치의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서 따뜻한 물에 12분 동안 우려내어 아침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매일매일입니다. 최 여사는 3주 후에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침 경직이 50%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6주 후에는 손주를 위해 쓴 손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글씨가 떨리긴 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2주가 되자 다시 병뚜껑을 열 수 있었습니다. 코트 단추를 스스로 잠글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일처럼 들리지만 모든 것입니다. 이것들이 독립과 짐이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초의 여사는 효과를 배가시킨 다른 일을 했습니다. 물을 마신 후 우려낸 생강 조각 3개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으십시오. 네, 맵고 강합니다. 입이 약간 화끈거릴 것입니다. 이것이 진저롤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생강 조각을 씹으면 물에 완전히 녹지 않은 섬유질과 추가 화합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삼키십시오. 껍질을 벗기지 않았다면 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이 더 있습니다. 생강물을 마시고 조각을 씹은 후 식사 전에 30분을 꼭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을 이용해 부드럽게 관절을 회전시키십시오. 손목을 돌리십시오. 발목을 회전시키십시오.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십시오. 이 움직임은 진저롤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일 때 활막액을 통해 한겸증 화합물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예외 없이. 가끔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약입니다. 이제
28년 동안 환자를 치료한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절염 완화를 위해 생강을 사용할 때 완전히 무시하는 중요한 타이밍 전략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최고 품질의 생강을 섭취할 수 있지만 정확히 적정량을 섭취하더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우리 몸은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완전히 배출해버립니다. 저는 제 관절을 통해 이것을 힘들게 배웠고 나중에 서울 삼성병원의 수백 명의 관절염 환자들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생강 섭취의 황금 시간은 하루 중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아침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에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진저롤 성분이 최대 농도로 혈류에 직접 흡수됩니다. 음식과 함께 생강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67% 떨어집니다. 67%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강남구에 사는 74세 이 할머니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8개월 동안 매일 생강차를 마셨는데도 무릎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울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그 차를 마시십니까? 그분은 점심 식사 중에 음식과 함께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 첫 시간에 빈속에 마시고 30분을 기다린 후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만에 그분은 놀라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6년 동안 그분을 괴롭혔던 아침 경직이 50%나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시간 비밀이 있습니다. 생강을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2번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일정량의 진저롤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생강 8cm를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기관이 대부분을 배출해 버립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아침에 빈속에 5cm, 그리고 늦은 오후 4시경에 2.5cm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밤새 관절에 지속적인 한겸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제 준비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썰거나 갈았을 때 15분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 뿌리를 자르는 순간 진저롤 성분이 산화되기 시작하고 효능을 잃기 때문입니다. 공기에 30분 노출되면 한겸 효능의 40%를 잃게 됩니다. 2시간 후에는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슈퍼마켓에서 미리 썰어놓은 생강이 관절염에 거의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활성 성분이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모든 관절염 환자분들께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정확히 5cm의 신선한 생강 뿌리를 갑니다. 한 컵에 미지근한 물에 넣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진저롤을 파괴합니다. 즉시 마신 다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확히 30분을 기다립니다. 그 30분 동안 가벼운 관절 회전 운동을 합니다. 무리한 것은 아니고 진저롤이 관절 조직으로 순환되도록 돕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런 다음 오후 4시에 2.5cm의 신선하게 간 생강을 미지근한 물에 넣어 다시 마십니다. 이 두 번째 복용이 중요한 이유는 관절염 환자의 염증 수치가 저녁 시간에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밤에 관절이 더 아픈 이유입니다. 오후의 생강 복용은 저녁 염증이 시작되기 전에 차단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혈액 희석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생강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생강 자체가 천연혈액 희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시간에 함께 복용하면 출혈 합병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온 초혜 씨라는 환자분이 아스피린과 생강을 함께 복용하다가 심한 코피를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스쳐서 취하셔하 라니자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수술 예정이 있으시다면 시술 7일 전에 모든 생강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혈액 희석 효과가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시간 전략이 생강으로 기적적인 결과를 얻는 사람과 식사와 함께 또는 무작위 시간에 쓸데없이 마시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 빈속에, 오후 4시 빈속에, 신선하게 갈아서 자른 후 15분 이내에 섭취. 이 정확한 시간 규칙을 따르면 관절에서 진짜 한겸 효능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망칠 뻔한 가장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생강을 완전히 포기할 뻔했던 부분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매하는 모든 생강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시간이 전부입니다. 몸은 하루 종일 진저롤 성분을 똑같이 흡수하지 않습니다. 염증 반응은 일주기 리듬을 따르며 잘못된 시간에 생강을 섭취하면 가장 필요한 염증이 있는 관절에 도달하지 못한 채 소화계를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관절염 환자들을 3개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생강 섭취의 최적 시간은 하루 중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아침 식사 중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금식을 깨기 직전 공복 상태에서 위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산성 환경은 생강 뿌리의 섬유질 구조를 분해하고 진저롤 성분을 혈류로 방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강남구에서 온 68세 이 할머니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2개월 동안 생강을 먹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여전히 심했습니다. 아파트 한층 계단을 겨우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생강을 드십니까? 그분은 매일 저녁 수프에 넣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요리 루틴상 그게 가장 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빈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30분 전에 생강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그분은 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생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용량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간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두 번째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생강을 특정한 종류의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진저롤은 부분적으로 지용성이므로 장벽에서 혈류로 이동하려면 지질 분자가 필요합니다. 지방 없이는 이용 가능한 진저롤의 약 20%만 흡수됩니다. 올바른 지방과 함께라면 최대 70%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방은 무엇일까요? 냉압착 참기름 한 티스푼입니다.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코코넛 오일도 아닙니다. 참기름에는 세사민 화합물이 들어있어 시너지 메커니즘을 통해 진저롤의 한겸 효과를 실제로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현대 연구로 이제 확인된 전통 한의학의 지혜입니다. 제가 6주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실천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키기 위해 즉시 산곤의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런 다음 신선한 생강뿌리 5cm 정도를 가져다가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냅니다. 이 조각들을 입에 넣고 3분에서 5분 동안 천천히 씹습니다. 타는 듯한 느낌이 강렬하지만 이 자결감이 진저롤이 활성화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위를 코팅하고 흡수를 높이기 위해 참기름 한 티스푼을 삼킵니다. 30분 후에 평소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제 말은 절대로 생강가루나 생강차를 사용해서 이것을 더 쉽게 만들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가열 과정은 활성 진저롤 화합물의 최대 60%를 파괴합니다. 신선한 생생강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타는 듯합니다. 네, 불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절은 여러분의 편안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실히 필요한 약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생강을 섭취한 직후 찬물을 마시면 흡수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온도는 진저롤 오일이 제대로 분해되기 전에 위에서 응고되게 만듭니다. 물이 필요하다면 따뜻하거나 상온이어야 하며 생강 섭취 후 최소 1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가지 환자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출신의 71세 퇴직교사 최 씨입니다. 그는 제가 준 모든 지시를 따랐지만 한 가지만 제외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생강 직후에 차가운 아침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그의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를 설득해서 따뜻한 물로 바꾸게 했습니다. 10일 이내에 5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아침 뻣뻣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일 만에요. 단지 물 온도를 바꾸는 것만으로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정밀함입니다. 생강은 대충 쓰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이 필요한 의학적 개입입니다. 이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시간과 준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 중 하나라도 놓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생강이 관절에 아무 작용도 하지 않고 몸을 통과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의 제 진료소에서 이런 일이 수십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첫째, 신선한 생강뿌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루가 아닙니다. 말린 조각도 아닙니다. 슈퍼마켓에 절인 생강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산 신선한 뿌리입니다. 구입할 때 껍질이 팽팽하고 매끄러워야 하며 주름지지 않아야 합니다. 껍질이 주름지면 진저롤 화합물이 이미 분해된 것이고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동네 시장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뿌리를 고르십시오. 둘째, 복용량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하루에 약 5cm의 생강뿌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두 손가락을 나란히 놓은 길이입니다. 작은 조각 하나가 아닙니다. 차에 넣는 작은 조각이 아닙니다. 5cm 전체입니다. 저는 관절 통증이 사라지기 전 6주 동안 매일 아침 이 양을 섭취했습니다. 강남의 일부 환자들은 맛이 너무 강하다고 더 적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 정확한 측정을 따른 환자들은 4주에서 8주 이내의 결과를 봤습니다. 셋째, 준비 방법입니다. 생강을 2mm보다 두껍지 않게 얇게 썰어냅니다. 그런 다음 자른 후 30분 이내에 섭취합니다. 왜일까요? 생강을 자르면 활성 화합물이 즉시 산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에는 약효의 거의 40%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날 밤에 생강을 준비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매번 섭취 직전에 신선하게 자르십시오. 넷째, 타이밍 전략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황금률입니다. 하루 첫 식사 30분 전 공복에 생강을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가 아닙니다. 식후도 아닙니다. 공복에요. 위가 비어있을 때 진저롤의 혈류 흡수율이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보다 3배 증가합니다. 저는 서울 진료소에서 40여 명의 환자에게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고 식사와 함께 생강을 섭취한 환자들은 최소한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공복에 섭취한 환자들은 6주 이내에 아침 뻣뻣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조합 음식입니다. 30분을 기다린 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소량의 호두, 아보카도 반개 또는 참기름 1스푼입니다. 왜일까요? 진저롤은 지용성이므로 조직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지방 없이는 대부분이 관절에 도달하지 않고 배출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강 후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와 호두 반쪽 6개를 먹었습니다.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밤늦게 생강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수면 3시간 이내에 섭취하지 마십시오. 생강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천을 높입니다. 잠자기 전에 섭취하면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수면 부족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저는 두 번째 주에 이 실수를 직접 배웠습니다. 저는 너무 용량을 늘리고 싶은 마음에 생강을 하루 2번, 밤에도 1번 복용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무너졌고 관절 통증이 일시적으로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천연 혈액 희석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부산에서 오신 70세 여성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제게 말씀하지 않고 생강을 처방받은 약과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관찰만 한다면 위험하지 않지만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제 손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처음 3주 동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주에 어느 날 아침 평소의 뻣뻣함 없이 수술 도구를 집어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6째 주가 되자 손가락 마디의 지속적인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8째 주에는 4시간 동안 통증 없이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73살이고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수술을 합니다. 제 나이의 절반인 동료들이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동안 저는 어려움 없이 일합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1년 동안 매일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결과입니다.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제 관절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서 실천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미래 활동성은 내일 아침에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에 생생강차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에 갈아서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박 박사의 연구 기반 건강 지혜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